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이 좌표라는 말이 있네요.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우리가 좌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선에서 수 A가 점 P의 좌표일 때 기호로 PA와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 이렇게 써놨고요. 어떤 P라는 걸 썼는데 거기를 스몰 a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럼 이거를 점 P의 좌표 이렇게 우리가 썼죠. 그래서 PA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원점은 좌표가 0인 점을 기호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낸 점을 다음 같은 기호로 나타낸다. 원점 5는 영어 단어 오리진의 첫 글자인 O를 나타내며 숫자 0 대신에 기호 5로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직선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원점 5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2에 A로 표현을 한 거고요. B는 0과 1의 중간에 2분의 1로 표현을 했고 3이라는 점은 여기다가 우리가 표현을 한 거죠. C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한 것처럼 이제 평면 위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수직선이 1차 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축이 하나죠. 얘를 1차 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평면은 우리가 2차 원이라고 합니다. 몇 차 원이요? 2차 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순서쌍. 두 수나 문자의 순서를 정하여 짝을 지어 나타낸 걸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점을 원점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좌표 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X축 가로의 수직선, Y축은 세로의 수직선. 그래서 이걸 좌표축이라고 하고요. 원점,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얘를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 얘를 좌표 평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그쵸? 이런 P에서 X축과 Y축에 각각 수선을 긋고, 수선이란 말은 수직으로 긋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수직으로 그었을 때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하면 순서상 이거를 B의 좌표라고 얘기를 한다. 이를 기호로 다음같이 나타내고 A를 P의 X좌표, B를 P의 Y좌표라고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순서쌍은 두 수나 문자의 순서를 정하여 나타낸 것이므로 A가 B가 아닌 경우 이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가 1,2가 있고요. 여기가 2,1. 이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얘는 X가 1인 거고 얘는 X가 2잖아요. 그쵸? 얘는 Y가 2인 거고 얘는 Y가 1인 거잖아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좌표 평면에서 원점의 좌표는 0,0. 수직선에서는 0이었던 게 좌표 평면에서는 이 점에 대한 좌표가 뭐다? X도 0, Y도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Y 값들이 항상 얼마죠? 0이죠? 여기 0. Y 값들이 다 0인 겁니다. 그래서 Y가 0인 거고요. Y축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좌표는 요 Y축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좌표는 X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0, Y좌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또 보면 이거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여기 0,0이고요. 그쵸? 그리고 X가 3, Y가 5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요 점은 3,5입니다. 그리고 B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4,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D에 대한 좌표는 5,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E에 대한 좌표는 1,0이 되고요. F에 대한 좌표는 0,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만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이거가 서로 같을 때 같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X 좌표끼리 같고 Y 좌표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X 좌표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3a고 Y좌표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A는 3 나오고요. 얘는 5, B가 10이기 때문에 B는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는 3, B는 2이기 때문에 순서상은 2,3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점 이거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 대한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A라는 좌표는요, X가 1로 갔고 Y는요, 위로 몇 칸? 3칸 올라갔네요. 그래서 얘는 1,3이 되고, B에 대한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가 왼쪽으로 2칸 가고 아래쪽으로 4칸 내려갔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C에 대한 좌표는요, 여기가 3이죠? X가.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랑 만나서 생기는 이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D에 대한 좌표는 X가 다 0인 거죠? Y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스몰 a는 3, 스몰 b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스몰 c는 마이너스 2, 스몰 d는 1 이렇게 우리가 돼서 정답이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X축 위에 있고 X가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 이 점은 뭡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 Y축 위에 있고 Y좌표가 5분의 2인 점. 그러면 5분의 2인 점은 요쯤에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그거는 X가 다 0이기 때문에 5분의 2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이거는 각각 X축,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얘가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것은 Y값이 0이 된다 했죠? 따라서 A는 얼마다? 4다. 그럼 라지 A는요, 마이너스 21,0이 돼야 되겠고요. Y축 위에 있는 점은 X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몰 b가 얘를 계산하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따라서 이 라지 b는 0,5분의 2 곱하기 2분의 3에다가 더하기 7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하니까 5분의 3 더하기 7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얘가 아닌 스몰 a에서 스몰 b를 빼자 이런 의미네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4 빼기 2분의 3이 돼서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꼭지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서 우리가 해결해 보면 되겠죠? 0, x, y 이렇게 하고요. 4, 마이너스 3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찍어줘야 되지 이상한 데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라지 a고요. 그 다음에 2, 1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우리가 q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라지 r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가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4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이 전체 길이 3에다가 4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다? 7이다. 그렇게 봐도 되고 4에서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한 겁니까? 뺐으니까 4 더하기 3이 돼서 이 길이가 7이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7 곱하기 높이는요 여기 1에다가 여기 3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 3, 요 길이 1 그래서 얼마다? 4다. 그리고 나누기 2 해주면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 14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사분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은 좌표축에 의하여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4부분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제1사분면은 x도 양수, y도 양수고요. 제2사분면은 x는 음수, y는 양수. 제3사분면은 x도 음수, y도 음수. 제4사분면은 x는 양수, y는 음수.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총 4가지로 나눠지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좌표축이라는 게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요 축 위에 있는 것은 어떤 사분면에도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2,0, 0,-7과 같이 X축 또는 Y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2,0이라고 하면 대략 여기다 찍을 수 있고 0,-7이라면 여기다 찍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2, 그럼 여기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찍는 거죠. 여기 이런 데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가 여기 있기 때문에 1사분면, 그리고 -3,1은 -3을 대략 여기다 찍고요. 여기 1은 여기다 찍어서 우리가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사분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우리가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A부터 E까지의 좌표를 올바르게 나타내고 그 점이 속하는 사분면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A는 -4, 여기 4가 있으니까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4,4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몇 사분면이다? 2사분면이다. 그쵸? B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인 거고 Y좌표도 -3이기 때문에 -3, -3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3사분면 맞네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 4분면은요 0,-3은 맞는데 요 좌표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은요 3,-2는 맞는데 여기는 4사분면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5번은요 2,3 맞죠? 얘는 1사분면이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점 이거가 제3사분면 위의 점일 때 이거가 나타나는 것은 몇 사분면인지 구하여라. 그럼 A, B가 음수고 -B도 음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B는 양수고 이 B가 양수여야지 이 전체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요. A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음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래야지 이 전체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를 다시 뺐다. 그러면 이 전체는 양수가 되고 여기는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X좌표가 지금 양수고 Y좌표는 뭐가 됐다? 음수가 됐다. 맞습니까? 이렇게 음수가 됐기 때문에 X가 양수, Y좌표가 음수인 건 몇 사분면이죠? 제 몇 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우리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대칭인 점의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 B에 대하여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에 대한 좌표는 Y좌표의 부호를 바꾸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에 대한 좌표는 X좌표의 부호를 바꾸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에 대한 좌표는 모두 부호를 바꾼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예제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3,2가 있었어요. 3,2가 있는데 X축 대칭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럼 대칭이라는 것은 이 간격만큼 이 간격이 똑같이 일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만큼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3,-2가 된다. 즉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Y축 대칭을 했어요. 그쵸? 그럼 3,-2가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부호가 바뀌겠죠? Y 값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X의 부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 3,2가 있는데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이 간격만큼 이 간격이 가야 되는 거니까 X, Y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를 하나 잘 기억해 두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X축 대칭 뭐의 부호가 바뀐다?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 뭐의 부호가 바뀐다?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 대칭 어떻게 한다? X좌표, Y좌표 모두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 이걸 직접 그려보셔도 되고요. 바로 안다고 하면 Y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돼야 되겠죠. Y축 대칭하면요 X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점 이거가 X축 대칭일 때
x축 대칭 뭐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까?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호가 하나 바뀌어야 된다. 그럼 이 b는 마이너스 3b 빼기 5랑 우리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b는 마이너스 3b 더하기 5가 되기 때문에 5b는 5가 나와서 b가 1이 나왔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고, 이 x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1,2가 되고, 1,2는 제 몇 사분면이니까 제 1사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사분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해봤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순서쌍을 나타냈다. 그래서 여기 1,2와 2,1이 이제 다른 거 아시겠죠? 그쵸? 1,2는 여기 있고 2,1은 2,1 여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있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다르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해봤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제들도 쭉 풀어봤고요. 그리고 사분면 총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좌표축은 사분면이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인 점,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해 봤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